동성애는 선천적인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의 선천성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생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인들 또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결과들은 2000년 이후에 모두 번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과학계가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나오면 경계하고 믿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동성애 옹호자들은 집요하게 동성애는 타고났다는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과 달리 그런 논문이 나오면 의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거는 또 왜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동성애 옹호자들도 동성애가 타고났다,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인권을 내세워요.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안 맥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인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자료는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제가 요약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 2016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성적 지향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고정된 특성임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단행본을 썼는데 그 결론에 유전학자, 인류학자, 발달심리학자, 신경과학자, 성의학자, 쌍둥이 대상 연구자 등에 의해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2016년도 베일리가 쓴 논문, 동성애자 인권을 뒷받침하려고 쓴 논문에서조차 모든 합리적인 과학자의 동의를 얻을 만한 성적 지향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난 시간에 지난번 동영상 때 말한 건데 이 세 개 다 2016년도에 적혀졌습니다. 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최근 자료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동성애 형성에 선천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자, 이때까지 제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유전이 아니다, 선천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동성애 형성에 선천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조금 다르지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밑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살인이란 행동에는 쉽게 흥분하는 성격, 근육질이 몸 등과 같은 선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이란 행동은 유전되지 않지만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쉽게 흥분하는 성격, 다혈질, 그 다음에 근육질의 몸, 이런 것들은 성격하고 이 몸은 선천적으로 유전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이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선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선천적인 영향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게 만들거나 살인 충동 자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이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행동 자체는 유전이 되지 않지만 살인을 하게 만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유전적인 영향, 선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하게 만들 그런 동성애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선천적인 영향이 존재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성애 한다, 이렇게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천적인 영향은 강제성이 있거나
동성애 성향 자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하게 만들 어떤 요소들,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선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냐고 했는데, 이 동성애자들 중에도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후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나는 타고났다, 그러니까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동성애 후천적 맞다, 후천적이다, 근데 내가 선택한 거야, 내 취향이야, 어쩔래,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동성애와 이성애가 전부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냐, 선천적이냐 아니냐 했는데,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만 후천적이 아니라 이성애도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동성애 선택했고 당신은 이성애 선택했는데 왜 내만 나쁘다 그러느냐, 내만 비정상이라고 그러느냐, 둘 다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물귀신 작전이죠. 물귀신 작전. 자기가 후천적일 뿐만 아니라 이성애도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거냐 한번 봅시다. 자,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성은 수정란의 염색체와 유전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선천적으로 결정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의 마음, 정신은 태어난 후에 경험하는 교육, 문화 등의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선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정신은, 마음은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인식 형성은 육체로부터의 선천적인 영향과 교육, 문화 등에 의한 후천적인 영향을 모두 다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선천적인 영향도 있고 후천적인 영향도 있어요. 우리 몸은 선천적이고 우리 마음은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성인식 형성에 육체에 의한 선천적인 영향, 그 다음에 교육, 문화에 의한 후천적인 영향을 모두 받습니다. 자, 그런데 후천적인 영향이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입니다. 선천적인 영향은 간접적이에요. 뭐 호르몬 이런 거는 간접적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뭐 문화, 교육 이런 것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이성애는 뭐냐?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은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 행동 양식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애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이라는 것이 뭐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성애를 하도록 그렇게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또 후천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행동 양식이 형성되었다, 이성애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성애는 선천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로를 따라 후천적인 도움을 받아 형성되었다. 마치 이제 철길이라 그러면 철도가 딱 있으면 미리 예정되어 있죠. 철길 그 위에 기차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가 그 철길 노선들을 따라서 쭉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할 때는 후천적인 도움을 또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성애는 선천적이다. 왜냐하면 이 우리 몸이 이성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이성애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후천적인 영향,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또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성애는 선천적이고 육체와 정신이 서로 부합하는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 부합하는 거죠. 둘 다 몸은 원래 이성애를 하라고 그랬고, 근데 이제 마음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마음도 또 이성애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서로 부합하고 정상이다. 원래 몸이 이성애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또 후천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성애 하게 되니까 정상입니다. 자, 이번엔 동성애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동성애 형성 과정에 미치는 선천적인 영향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어떤 생물학적 어떤 요소에 의해서 동성애를 하게 만들었다는 어떤 생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는 생물학적 성의 근거한 경향과 반대이므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몸은 이성애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성애는 우리 몸이 하라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형성 과정이 왜곡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성애를 하라고, 원래 우리 몸은 다 이성애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이 이성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곡되어, 우리가 이 어떤 과정에 타고날 때부터 원래 이성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성애를 하라고 했다.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애를 하는 우리 몸은, 정상적인 몸은 이성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태어나는 과정에 선천적으로 그것이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동성애를 하라고 했다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선천적인 영향, 생물학적 영향이라고 핑계를 댈 수 없지요. 자, 그럼 왜 동성애가 생기느냐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말했듯이 성인식 형성 과정에 후천적인 영향이 선천적인 영향보다 훨씬 강합니다. 몸에서 오는 영향보다는 이 문화, 교육에 의한 후천적인 영향이 훨씬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뭐냐? 이 몸은 이성애를 하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문화 영향을 받았어요.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왜곡된 성인식이 육체로부터 오는 선천적인 영향을 강제로 억누름으로써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원래 우리 몸이 동성애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이성애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잘못된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몸에서 이성애를 하는 몸의 어떤 그 영향을 꽉 누르고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성애는 몸과 마음이 부합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도 후천적이다. 이성애도 후천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동성애를 선택했고 당신이 이성애를 선택했으니까 왜 내만 비정상이라 그러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애는 우리 몸이 이성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정상이고, 이 동성애는 몸은 이성애를 하라 그러는데 마음은 동성애를 하니까 이거는 비정상이다 하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는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환경적 기원을 가진 요소들.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부모.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이 잘못된 성역할 모델을 할 때 아이들은 동성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성의 역할, 어머니는 여성의 역할을 잘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델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왜곡되니까 이제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이 동성애자들은 사랑에 굶주린 것이 많아요. 사랑.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에서 엄마 아빠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잘 안 됩니다. 반면에 어떤 그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 자, 두 번째는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성정체성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남자가
남자이길 부끄러워요. 난 남자가 이거 너무 부끄러워. 또 여자가 여자이길 부끄러워. 그러면 그거는 불안정한 성정체성. 자, 이런 경우는 결국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성경험. 예를 들어서 우연히 동성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연히. 또 여성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남성을 거부하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잘못된 성경을 함으로써 동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영화나 음란물에 의한 문화의 영향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드라마, 영화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음란물,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이 포르노 안에는 동성애 포르노가 있어요.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것을 찍은 포르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동성애 포르노라고 해요. 물론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이 동성애 포르노를 보다가 결국 동성애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과 행동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동성애 포르노 때문에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이게 뭐냐면은 동성애를 괜찮다. 동성애를 용인하는 풍토. 예를 들어 동성애 그건 아니다 하는 그 사회 풍토에서는 동성애를 억제력이 있죠. 억제력. 사회적인 억제력이 있어요. 근데 동성애 괜찮아.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이 동성애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애를 자꾸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완화, 사랑의 실패, 왕따, 집착, 매력적인 동성과의 만남, 거절감, 반항심, 결혼에 대한 두려움, 이성과의 관계 미숙, 범죄와에 대한 반대, 쾌락, 마음의 벗, 친밀감을 갖고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를 하게 되는 이유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사랑에 대한 굶주림, 어릴 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동성으로 향한 거죠. 이성과는 좀 잘 안 되고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동성에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원을 가진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이성을 닮은 성격과 신체적 요소, 또 신체적 요소에는 외모, 목소리, 체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격과 이런 신체적인 요소는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이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성격, 여성스러운 외모, 또 반면에 여잔데 남성스러운 성격, 또 남성스러운 외모를 가지면 동성애 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확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선천적인 성기형, 성기형을 갖게 되면 또 동성애자들 확률이 높아지고요. 간성적인 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성, 인터섹스, 이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염색체 이상에 되면 이때는 또 동성애자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외에도 예술적인 성량, 남자인데 운동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여자인데 탁월한 운동 능력, 그러니까 여자인데도 운동을 너무 잘해. 자, 그럼 이때 오히려 동성애자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인데 비만하다든지, 남성인데 내성적이라, 또 여성인데 말괄량이 외향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동성애자 향이 높고요. 여성인데 매력적이지 않는 외모를 가질 때.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전적인 기원을 갖는데 요게 동성애자가 될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 자체가 동성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성애는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요. 두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호, 배려,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상대방이 관계를 지속하기로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나 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나 술의 경우에는 내가 담배를 안 피우겠다, 술을 안 먹겠다 할 때 막 술하고 담배가 내를 쫓아오면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 동성애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막 상대방이 와가지고 계속 하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중독보다 더 끊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부모, 친구, 경험, 문화, 사회 풍토, 예를 들어서 권장하는 교육 등의 후천적인 요소와 신체적 요소, 성격, 외모 등의 선천적인 요소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의해 동성애 성향이 마음에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것이나 선천적인 것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동성애 성향, 어떤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요소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그 청소년의 마음속에 형성된 그 동성애 성향은 강제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생기면 무조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천적인 요소가 선천적인 요소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문화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격이나 외모 이 선천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리고 직접적입니다. 후천적인 것이. 반면에 선천적인 것은 간접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청소년의 마음속에 동성애 성향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행동을 옮기게 되면 그것이 점점점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동성애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겼을 때 그거를 행동을 옮기게 되면 그게 점점점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지적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에게는 환경과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요소와 환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극소수가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뭐냐? 중독성에 의해서 동성애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은 동성애라는 성적 행동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동성애에 대한 어떤 성적 끌림이 생긴다. 어떤 동성애 성향이 자기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거를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동성애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술을 먹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술을 안 먹으면 절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호기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성적 행동 양식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 양식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었다 할 때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자신의 선택과 행동해서 그렇습니다. 행동 안 했는데 난 동성애자 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것이 강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르노, 경험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천적인 것은 아주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서 이 강의 네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